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개회생 신청을 고민하는 채무자분들이 본인의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예상해보는 방법 중에 지난번에는 월 변제금을 예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죠.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 개회생의 변제기간이 3년 미만이 될지 아니면 딱 3년이 될지 아니면 그보다 더 늘어나게 될지 이 변제기간을 예상해보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개회생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실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딱 3년을 갖고 나머지 갚지 못한 채무는 전부 탕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제기간을 짭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36개월 동안만 변제하는 것으로 사건이 진행된다는 거죠. 다만 이 36개월 미만, 그러니까 24개월 정도나 30개월 정도만 갖고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보통 채무액이 너무 적고 또 월소득이 너무 커서 2년 만에 원금을 전부 다 갚을 수 있는 그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빚이 2,400만 원인데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아 나가야 한다라고 하면 24개월 만에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서울이나 부산, 수원 회생법원은 심지어 채무자가 원금을 다 갚지 못한다고 해도 3년 미만으로 결정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30세 미만의 청년들이나 또 3자녀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그런 가장의 경우에는 36개월 미만으로 변제 계획안을 인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36개월을 넘도록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죠. 바로 채무자에게 동산, 부동산, 채권 같은 재산이 있는 경우죠. 재산이 있다면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상 그 재산 총액을 넘는 금액을 변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갚는 기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자동차는 물론이고요. 면제 재산을 초과하는 보증금, 그리고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보험해약 환급금, 이런 것들이 재산에 다 포함이 되고요. 당연히 주식이나 가상화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잔고와 예금 잔고도 기본적인 재산 목록에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퇴직금도 재산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요. 퇴직금 절반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채권이죠. 그래서 이 절반은 재산 목록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절반만큼만 재산 목록에 반영이 됩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 금지 대상이죠. 그래서 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퇴직금이 얼마든지 간에 이 청산가치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채무자가 현재 보유한 재산이 아닌 것도 재산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죠. 이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 채무자가 최근에 대출을 받아서 지인 빚을 갚았다거나 또 그 대출을 도박에 써서 탕진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용한 금액도 현재 존재하는 재산으로 간주해서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자동차나 집을 팔아서 개인 빚을 갚았다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재산 목록에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재산을 쭉 해서 내 총 재산이 계산해 보니 한 2천만 원 정도 나왔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만약 채무자가 한 달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을 계산해 보니 월 37만 원이어서 매월 37만 원씩 변제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안을 짠다면 3년간 즉 36개월 동안 빠짐없이 변제를 한다고 해도 이 청산가치인 2천만 원을 보장해 줄 수가 없겠죠. 37만 원씩 3년을 갚아봤자 곱하기 해보면 1332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청산가치가 2천만 원을 넘게 변제하도록 변제 계획안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변제 기간이 3년이 아니라 3년을 훨씬 넘어서 5년까지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어떤 경우에도 5년을 넘기는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5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대로 계산을 해보시면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총 몇 개월 정도를 갚아야 되겠구나 라는 윤곽이 대략 잡히실 텐데요. 개회생을 신청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